자, 오늘의 런치 토크 엔터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야기를 해보는데요. 바닥론 나오는 엔터주, 과연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 K-팝 이야기 두 분과 함께 나눠봅니다. 경제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PB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엔터. K-팝이 이렇게 크게 성장할 줄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사실 몰랐습니다. 그래서 K-팝의 역사부터 먼저 돈쌤님, 우리 50 전문 유튜버 돈쌤님이 자료를 준비해 오셨는데 K-팝 옛날에는 어땠나요? 사실 뭐 엔터라는 단어가 나온 것도 사실 그렇게 오래 안 됐죠. 엔터. 예, 우리 때는 그냥 뭐라고 했나요? 그 문화계 좀 더 들어가면 뭐 딴따라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따라. 니나노 뭐 이런 속어죠, 것도 속. 예, 사실 좀 그렇게 대우를 못 받던 거였다가 지금 이제 K자가 붙는 게 다 유행인데 그게 출발이 또 K-팝이었으니까 참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그 사실 예전에는 또 우리 또 작가님이 또 너무 50 유튜버를 또 하다 보니까 네. 저희 때는 뭐 핑클이나 H.O.T 세대인데 또 굳이 이 화면까지 가지고 오셨더라고. H.O.T 핑클 세대라고요? 진짜라니까요. 에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고등학교 때 그 캔디 부르고 했던 기억 다 납니다. 예. 아, 세시봉 세대시잖아요. 세시봉은 우리보다 한 단계 위죠. 남행열차 세대신데.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또 이렇게 지금 육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K-팝을 육성을 하는데 예전에는 좀 탄압 아닌 탄압을 받았던 게 지금 제가 준비한 예전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뭐 금지곡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지곡. 네, 수능 예, 뭐 금지곡. 가사가 뭐 이제 정부를 좀 뭐 비난한다거나 뭐 체제에 대한 불만을 뭐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다 이제 복사해서 특히 또 저작권의 개념이 생긴 것도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사진마저 흑백입니다, 지금. 네. 네. 예, 여기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여기까지는 아닌데 이제 그래도 여기 제 삼촌들이 들었던 시절은 이랬었는데 지금은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K자 들어가는 거에 출발이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은 사실 놀랍죠.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그냥 물건 열심히 만들어서 납품을 하던 그런 OEM 국가였는데 이제 소프트 파워를 가지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나온 부분이 있고 또 K-팝이라고 하면 좀 특이한 산업이에요. 모든 산업은 이게 장사를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단골 20%가 매출의 80%를 만드는 게 이제 보통 산업이다라는데 K-팝은 그 골수팬 2%가 매출의 80%를 만드는. 와. 예, 사실 이제 그 덕질한다 그러잖아요. 덕질. 예, 그 덕질을 이제 산업화 시킨 것이 사실 엔터 중에서 사실 우리나라가 처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계도 있죠. 그 2%가 잘못되면 네.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골수팬이 등을 돌리면 극소수가 매출을 거의 다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극소수의 마음이 잘못되면 그래서 지금 이익이 나든지 매출이 나든 거에 다른 산업에 비해서 또 신뢰도가 지속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이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 두 분 이쪽 사이드는 금지곡 이러니까 수능 금지곡 뭐 이런 네, 전두환 놀랐어요. 전두환 박정희 얘기하니까 아예 모릅니다. 예, 그때는 이제 금지했던 노래가 그렇죠. 뭐 멜론이나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니까 예, 그래서 그때는 안 틀어주면 못 들었어요. 그때는 진짜. 살짝 뭐 사회적으로 슬픈 노래 가사가 있거나 네. 비판적이거나 뭐 아침에 이슬이 좀 낀다고 해서 이제 금지가 된다든지 그러니까요. 뭐 그렇죠. 뭐 아침에 끼지 그럼 밤에 끼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엔터사들이 다 네. 건달들이 했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좀 깡패들. 비하하는 게 좀 있었죠. 네. 엔터사 사장은 다 깡패들이 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일본에서 넘어와가지고 야쿠자가 그렇죠. 맞아요. 가수, 뭐 댄서 이런 거를 같이 관리해주고 네. 예전에는 또 주 무대 돈 나오는 데가 나이트클럽이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공연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가수들이 공연을 잘 할 수 있게 뒷배가 있어야 되니까 주로 엔터사 사장들이. 예. 또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저는 그쪽 세대 아닌데. 5.50인가요? 네, 5.50 아니, 아닙니다. 근데 사실 신기하다. 제가 부산에 살 때 처음으로 이제 노래방이라는 게 한국에 없을 때 음. 그때 이제 일본 말로 가라오케라고 가라오케. 했죠. 그게 이제
그 부산은 일본이 가까우니까 네. 일본 기계가 그대로 들어왔어요. 빨리 들어왔죠. 네, 근데 거기에는 이제 일본 노래가 단데 거기 조용필이나 나훈아는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또 이제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이러니까 또 연배가 또 드러나는 건가? 아니 지금 채팅창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약간 H.O.T에서 그럼 강타랑 동갑인가 하면서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게 네, 되는. 이효리랑 동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정석현 PB님도 뭐 젊은 세대니까 요즘 MZ가 바라보는 엔터 산업, 우리 K-팝 산업은 어떤 시각으로 좀 바라보고 있는지 개인적인 의견은? 뭐 사실 대외적으로 뭐 인기가 굉장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네. 뭐 워낙 뭐 저희 한류를 이끌어가는 선봉장 같은 기업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요즘 뭐 또 많이 나오는 줄임말들 중에 장카설류라고. 장카설유? 네. 장원영, 카즈아, 카리나, 카리나, 네. 설윤. 카즈아지 누가? 오케이. 여기서 이렇게 장원 개인적인 이거 외워야 됩니다. 호감도가 오고밀 있어요. 아니 저 칼이나 저 압니다. 알아요? 네, 모를 수가 칼 갈아요. 이거 카리나 아니, 아닙니다. 그거 맞아요. 네. 장원영, 카리나. 카리나, MX의 설윤, 설윤. 그다음 있지의 유나 이렇게 해서 있지의 장카, 유나. 설유. 세 명은 안다 이제. 에이, 레전드. 너무 유명하죠. 네. 장카설유. 알겠습니다. 아저씨들 잘 배웠습니다. 그래서요. 그것들이 요즘 핫하게 떠오르는 그쵸 MZ의 그쵸. 그렇게 이제 사실 저희보다도 더 아래에 있는 이제 10대들조차도 이제 그렇게 아이돌들 많이 따라가고 많이 듣고 굿즈 많이 이제 사고 이런 것들 자체가 뭐 지금부터도 계속 뭐 이어나갈 수 있을 만한 그 한류 열풍의 선봉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엔터의 역사부터 지금 장카설유까지 네. 맞죠. 유나. 카즈아인데 카리나보단 카즈아인데. 저도 카리나는 카리나죠. 신이에요. 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알 정도면 뭐 카리나. 네. 알겠습니다. 카리나로 그러면은 동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자 그래서 엔터사 지금 현재까지 왔을 때 너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로 잘 되다 보니까 여기가 고점이 아닌가. 그리고 뭐 위기론, 낙관론 이런 것들이 팽팽하게 좀 맞서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엔터사 위기론과 낙관론을 살펴보면 위기론, 낙관론 하나씩 있는데 일단은 위기론은 앨범 판매량이 감소하고 있어서 이전에 BTS가 피크를 찍은 것 이외에 더 큰 어떤 족적을 남길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앨범 판매량 감소를 위기론의 근거로 들고 있고 인기 아티스트의 의존, 이것도 엔터사의 위기로 꼽히고 있습니다. 낙관론은 이런 게 있습니다. 콘서트, 굿즈, 컨텐츠 이런 등등 팬 활동이 다변화돼서 매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나와 있다. 그리고 멀티 레이블 시스템 안착이 되면 이제 지주사 자체로는 리스크를 적게 지고 투자를 더 많이 하면서 다른 데서 색깔이 많은 레이블들을 다 다량으로 키울 수 있는 이런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석현 PB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위기론과 낙관론에 대해서? 사실 뭐 좀 전에 보여주셨던 자료가 딱 그 센티먼트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이제 뭐 제가 가져온 자료에 따르면은 네. 이제 엔터 4사의 이제 앨범 판매량 추이를 가져왔는데 이게 2023년도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해서 이제 1년 동안 굉장히 호실적을 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엔터 4사들의 이제 주가도 그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다가 네. 이제 2024년도 1월부터 앨범 판매량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뭐 대내외적인 뭐 매크로적인 변수도 있었고 중국의 소비 심리가 하락하는 것도 있었고 여러모로가 이제 반영이 되면서 앨범 판매량이 줄어들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제 엔터사들의 그 버블이 꺼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주가에 반영이 되어서 지금이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네. 다른 증권사들에서도 이제 목표 주가를 많이 하향하고 이랬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PER이 아직도 조금 높은 편에 속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2024년도 상반기 자료인데 네. 당시에 이제 코스피가 평균 PER이 이제 한 12배 정도 됐었었는데 나머지 이제 4사만 봐도 가장 낮았던 SM조차도 코스피 평균치보다 높았고 네. 대장주였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었는데 이야. 이게 지금 자료로 보면은 더 무서운 게 지금은 주가가 더 떨어져가지고 반토막 났잖아요. PER이 더 높아졌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 PER이라는 것 자체부터가 주가를 주당 순이익, 그 EPS로 나눈 값인 건데 이게 높다라는 건 주가가 지금도 과하게 높다고 평가받거나 아니면 현재 주가 수준에서 주당 순이익이 너무 낮아가지고
이제 어쨌거나 이제 전자든 후자든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때 주가가 높은 위치에서도 18배, 33배 이랬었는데 지금 주가가 저때보다 더 많이 거의 심하게는 반토막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이익 추정치도 그만큼 낮아져서 이게 PER이 더 비싸졌다. 그러면은 이게 못 올라가는 거에 대한 정당성이 어느 정도 부여가 되네요. 그렇게 보니까. 뭐 펀더멘털적으로 일단 손상이 됐었던 건 사실이기는 하죠. 뭐 제가 이제 추후에 보여드릴 자료들에 따르면은 사실 이제 조금 뭐 매출이나 이런 뭐 영업이익 단에서 보여주는 부분이 이제 업턴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엔터사들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그런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의 문제뿐만이 아닌 거는 뭐 사실이니까. 네. 뭐 하이브의 이제 그런 사태들도 그렇고 많은 부분들이 지금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앞으로의 이익 추정치가 저렇게 크게 낮아지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50 유튜버도 카리나를 알 만큼 저렇게 잘 되고 BTS 이제 군대에서 다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원래 주식이란 게 꿈을 먹고 사는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꿈을 먹고 산업이 이제 엔터다 보니까 특히나 또 예민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꿈이라는 거는 제 느낌으로는 가장 예민한 게 유동성인 것 같습니다. 유동성.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엔터가 좋았다가 가장 먼저 꺾였던 섹터가 이제 엔터주잖아요. 그런 거 보면 지금 이제 유동성이 만약에 돌아서서 유동성 장세가 온다면 지금 온다는 게 아니라 오게 된다면 이제 엔터는 다시 한번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은 꿈꾸기에는 뭐 유동성이 더 줄고는 있지는 않지만 뭐 각종 노이즈들이 많이 끼는 상태라서 뭐 그 민지를 왜 거기에서 봐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익에 관련돼서는 좋은 게 없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일단 시끄럽지 않습니까? 가장 큰 하이브조차도 내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긍정적으로 꿈을 꾸기에는 뭐 좋은 상황은 아닌데 근데 이제 그게 또 반영은 또 빠른 곳이다 보니 이제 악재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데 올라가고 싶은 모멘텀을 주지 않고 있지 않나. 그래서 뭔가가 좀 필요한데 예전에 뭐 사실 강남 스타일이 빌보드 2위 했을 때만 해도 네. 이거는 그 당군 최고 이후에 최고의 그냥 얻어 걸린 게 아닌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사실 그게 출발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뭐 미리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무조건 그렇게 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만 그 엔터라는 것이 노리고 하면 안 되지만 또 의외로 터지는 부분이 있어서 영화도 그런 것이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일단은 뭐 나쁜 거는 어느 정도 가능이 됐는데 오르고 싶을 때 올려주는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게 어떤 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훼손된 게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정석규 PB님은 사실 지금 펀더멘털적으로 숫자와 데이터로 말씀을 해주셨지만 주가라는 건 항상 그렇게 숫자로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심리적인 부분도 있으니까. 네. 센티먼트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은 사건 사고가 엔터 업계에 한 번에 온 게 여기에 진짜 뭐 만약에 그 숫자적으로 싸다고 하더라도 네. 앞으로 미래의 불안정성을 키우는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손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그렇죠. 뭐 그런 예를 들어서 것들이, 내전이 심해져서 더 이상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 지금 매출은 뭐 거의 의미가 없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엔터에 손이 잘 안 가는 게 이익 전망치나 이런 거에 신뢰도를 높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해보면 일 자체보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이제 직장 생활의 어려움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엔터는 말 그대로 인간이 상품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제가 또 예전 그 유튜브가 없던 시절에 썸네일 어땠는지 자료화면 가지고 왔는데 썸네일. 예전 썸네일이면 50대 썸네일. 요건 그래도 컬러네요. 예, 그래도 이제 칼라로 이제 알록달록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죠? 예. 그 요즘 이제 어르신들을 노리는 이런 유튜브 썸네일하고 좀 색깔이 좀 비슷한 게 역시 원색이 알록달록 해야 된다. 요때 보면은 이제 별의별 가십이 다 있습니다. 여기 뭐 헤드라인이 최진실, 강수지, 뭐 개성 대결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늘 메인이었고요. 그리고 저 때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댓글이 없던 시절이라 가지고 그때는 정성스러웠어요. 그렇네요. 악플을 할 때도 팬레터를 이렇게 그렇죠. 손편지로 이렇게. 그러니까 요즘 연예인들에 비해서는 훨씬 낫지 않나. 그래도 욕을 해도 정성스레 욕을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그래도 좀 인간의 면이 있었는데 그게 더 상처할 것 같은데 얼마나 싫으면 손편지로 써서 나한테 이렇게. 예,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냥 댓글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정성이 있구나. 나한테 무플보다는 악플이다. 뭐 이렇게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자기가 잘못한 걸 떠나서라도 저기 보면 이제 감미연 씨가 뭐 잘못한 건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귈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에 저렇게 이제 욕을 하는 실제 그렇지도 않았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엔터 산업의 어려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런 거 보면은 사실 K-팝 산업도 성장했지만 우리 팬덤 문화도 많이 성장을 네. 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때는 진짜 뭐 사귀면 죽인다 해가지고 네. 흉기 같은 것도 편지에 넣어서 편지에 이제 칼날 같은 거 네, 막 그렇게 얼굴 막 보냈어요. 변형해가지고 네. 막 보내고 사진 막 찢어가지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편지가 막 이만큼 쌓여가지고 그쵸, 그쵸. 자택 앞에 네, 몇백 맞아, 명 맞아, 몰려 맞아. 있고 막 거기 막 경찰 오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진짜 무시무시했구나. 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지금. 네. 근데 진짜 팬덤은 제 기억으로는 이제 서태지 때부터 시작이 서태지 되죠. 때부터 그때 시작했죠. 예, 그다음 그때부터가 제키, H.O.T, 그렇죠. G.O.D. 네. 아. 그 전에는 사실 이제 누나들 보면 다 뉴키즈 온더 블록도 다 저 외판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국산으로 대체된 게 제 기억으로 이제 서태지. 맞습니다. 제가 또 모르게 합니다. 아니 센티적으로도 미니진 씨 뭐 사건부터 시작해서 뭐 거기서 나온 진짜 명언들 뭐 계저씨들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그런 이슈들이 엔터사를 투자하는데 센티를 억누르고 있다라는 데는 동의하세요? 전 당연히 동의할 수밖에 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적 뭐 제가 이제 가져온 자료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펀더멘털적으로 이제 회복 구간에 이미 접어들기는 했어요.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 손익도 그렇고 사실 24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미 조금 꺾였다가 지금 살짝 자료가 잘린 것 같은데 25년도, 26년도 지금 기존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봤을 때만 해도 이미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계속 성장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하이브와 어도어 사태가 지금 가장 큰 화두잖아요. 네. 사실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은 가뜩이나 지금 대장주고 피해도 제일 높게 받고 있는 이 기업이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 다른 기업들은 여기서 무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당연히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태가 어느 결론에 다다르는지, 그러니까 누구의 승리로 가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언제 빨리 회복이 되고 해소가 되는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과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없어짐으로써 다시 한번 투자 심리가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희가 또 체크를 해볼 만한 게 이번에 제니 신곡 발표했거든요. 그래요? 인기가 아주 뜨겁습니다. 특히 외국인들한테서 굉장히 여성적인 음악들을 많이 다뤄줘가지고 문제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잘 다뤄줘서 또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그렇게 많다고 하는데 오. 실제로 그래서 엔터주들 사이에도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앞으로 이런 기관이나 외국인의 좀 순매수 추이가 늘어나면서 엔터주들이 다시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가 잠시만요. 저 머리를 했다는 이 거죠? 말이었군요. 저 머리. 닮으신 것 같아요. 아이 민지보다 훨씬 낫네. 아, 그럼요. 예. 저 맞아요. 버니즈 좌표 여기입니다. 네, 요거 캡처하셔서 버니즈 저 뉴진스 팬덤의 웹사이트에 네. 민지 호소인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아무튼, 뭐 얘기하고 있었죠? 이제 아까 전에 뭐 하고 어디서부터 얘기했죠? 있어요? 외국인 순매수세 네, 외국인과 얘기했는데 기관에서 다시 얘기하고 들어올 수 아, 있을까? 그래요. 네, 거기로 다시 네, 한번 반등할 수 돌아가 있을까? 보자면 네네. 제가 가져온 이 자료 이제 퀀티와이즈에서 나왔던 이 자료인데 이제 엔터 업종 이제 투자자별 이제 순매수 대금 상승폭이 있냐 없냐를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 뭐 보고만 있어도 바로 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좀 미미합니다. 조금씩 들어오곤 있어요. 이제 9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조금씩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이게 제대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브랑 네. 어도 사태가 해소가 됨으로써 기관이랑 외국인 투자자들의 심리도 다시 한번 회복이 되어야만 이제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주식은 약간 선반영이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쵸. 어도어랑 뭐 하이브, 미니진이랑 뭐 뉴진스 뭐 이런 게 어떻게 되던 간에 이미 반영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하이브 주가는 많이 반영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렇죠. 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주가라는 게 대표적인 선행 주식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최근에 보면은 뭐 네. 지민 뭐 BTS 지민이라든지 네. 뭐 아니면 르세라핌이라든지 이런 뭐 되게 유명한 아이돌들이 진행하는 공연들이 항상 매진이 되고 그럴 때마다 뭐 빌보드 차트에 올라갔다 뭐 이런 얘기가 올 때마다 사실 주가창 펴보면은
이게 애매하잖아요. 뭐 주가는 선행지수일 수밖에 없고 지금 공연이 잘 됐느냐, 성황리에 마무리가 됐느냐 이런 거보다는 파이프라인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부분이 이제 회사별로 이제 아티스트가 어떻게 출시가 될지 이제 파이프라인을 보여주고 있는 이 부분인데 르세라핌도 그렇고 이제 BTS의 지민도 그렇고 범기업적으로 봤을 때 하이브라는 곳에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되게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지금 다른 레이블에서 출시하고 있는 이 아일리시라는 이 브랜드가 네. 과연 다음에 뉴진스로 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미래 성장성. 그렇죠. 그리고 이 멀티 레이블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가 어쨌든 레이블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이브 차원에서는 비용 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힘든 것 같아요. 마켓 시어를 잡아먹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뉴진스랑 아일릿이 사실 컨셉이 겹치다 보면은 범기업적인 차원에서는 매출을 자꾸만 서로 까먹는 내부 경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이 아무래도 하이브의 주가에 계속 눌림목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되는 게 제 1순위인 거겠죠. 알겠습니다. 근데 박진영 씨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뭐 지금 안 좋은 얘기 또 리스크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박진영 씨가 지금이 진짜 좋은 타이밍입니다. 여윳돈만 있었으면 저희 회사 주식 저는 삽니다. 11월 말에 지난해 11월 말입니다. 거의 1년 됐죠. 이분이 슈카월드 채널 나와가지고 요 얘기 하자마자 95,000원에서 지금 5만 원, 4만 원, 5만 원대까지 진짜 반토막 났어요. 이분은 그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저 얘기하니까 반토막 빠졌다고 뭐라고 하면 아직 국장에 대한 감수성이 떨어지신다. 국장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거기에 힌트는 여윳돈으로 하라고 했잖아요. 여윳돈이었어요. 네, 그거는 숏을 치란 얘기예요. 자기가 사장인데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 지금 주식 파세요 얘기는 절대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여윳돈으로 사라고 그게 했잖아요. 키워드였군요. 네,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킥이었네. 예, 진짜 콜이었으면은 땡빚을 내서라 달러빚을 내서라도 그랬어야 사겠다라고 되는데. 했는데 여윳돈 있으면 사라고 했잖아요. 그건 이제 사지 말란 얘기예요. 국장 이렇게 몰랐어. 그래서 이제 국장에 대한 감수성을 조금 높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실 아까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거는 지금 하이브가 좀 다른 데보다 높은 밸류를 받는 게 BTS가 있고 그리고 멀티 레이블과 같은 이런 사업 구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일단 BTS는 제대로 하겠지만 그 멀티 레이블이 이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주방장과 중국집 사장님이 싸우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이거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가 돼야 좀 장기 자금들이 좀 들어올 수가 있을 것인데 그 사실 멀티 레이블 같은 경우만 해도 저는 이제 그 엔터의 미래는 쌈지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하는데요. 쌈지. 그 티니핑 하면 아실 겁니다. 사랑의 아추핑. 사랑의 아추핑이죠. 일단 너무 웃겨요. 네, 한동안은 좀 조용하는가 했더니 시즌 5가 나오면서 또 저희 딸내미부터 제가 난리가 났습니다. 시즌 5. 아니 영상이 나오기도 전에 굿즈가 이미 다 팔려서 품절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이 풀렸을 때 아이한테 바로 선물을 하려면 굿즈가 먼저 나가야 되니까 일단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사라고 돼 있던 거죠. 근데 이게 가장 좋은 게 연예인들의 사업이 뭐 군을 간다던가 아니면 어디 뭐 연애를 해가지고 뭐 팬이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도박해가지고 빚이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모든 거에 자유롭습니다. 뭐 사랑의 하추핑하고 그렇죠. 행운핑이 나와가지고 쌈지 사장 나와라 맞다이까지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츄핑이 뭐 연애하다가 갑자기 사진 찍힐 일도 없고 걱정할 게 없습니다. 하츄핑이 뭐 음주운전 하겠습니까? 술도 안 마시는데. 음주운전도 안 하지, 연애도 안 해, 사고도 너무 안 좋네. 해, 도박도 안 해. 그리고 멀티 레이블이 아니라 시즌별로 계속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시즌 4까지만 해도 막 난리 났던 게 시즌 5가 나오니까 4까지는 당근 가격이 확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취급을 안 하는 거지. 맞네. 저희 집만 해도 지금 옛날 시즌 애들은 다 상자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빠르게 재고 소진도 되고 그런 것들만 봐도 제가 보기에는 근데 생각보다 돈은 아직 안 돼요. 돈은 아직 안 되고. 그러니까 워낙 비용이 많이 그러니까 들어가가지고. 애기들이라는 골수 팬이 있는데 그들의 지갑이 두터워. 왜냐 부모님의 지갑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이러면 이거 금상첨화죠. 그리고 사고도 안 쳐. 그럼 사실 뭐 100마리 정도 됐거든요. 100마리 이제 말이라고 시즌마다- 불러요? 그러니까 그냥 말이라고 해야지 이거 뭐라고 해야 될지 100분이라고 해야 되나?
분 아니에요. 사실상 예, 그 밸류적 가치로 따져봤을 때는. 요건 되게 또 성중립이에요. 이게 여잔지 남잔지도 잘 그것도 모르겠어요. 몰라요. 예, 그러니까 아. 굉장히 현대 트렌드에 또 부합한다. PC에도 잘 부합하고 여러 가지 좋은 말이라고 부르는 게 맞네요. 예, 그래서 그냥 일단 생물체니까 생물체. 그냥 말이라고 하는데 시즌별로 한 20마리 정도 나와요. 예, 그러면 벌써 100마리인 거죠. 그러면 진짜 쌈지에 저는 설득이 되는 게 이게 다 휴먼 리스크로 대두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엔터 4사를 봐도 쌈지가 낫다는 생각이 드는 게 보면은 하이브는 지금 거기서 싸우고 있죠. 그리고 뭐 하이브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러는데 리니지 너도 법정 어떻게 가가지고 어떻게 싸울지 모르죠. 그 YG로 눈을 돌려보니까 여기는 사고 쳤는데 미래에 어떻게 나올 애들이 없으니까 여기도 약간 좀 그런 것 같아. 그렇다고 뭐 다른 데 또 뭐 있습니까? JYP? JYP 눈 돌려보면은 여기는 이제 오너 리스크. 오너가 너무 튀려 그래. 그러니까 다른 애들이 네. 키워줘야 되는데 네, 결국 자기가 나서죠. 자기가 하려고 엔터사를 하는 것 같아. 근데 본인이 나오면 회사가 그렇게 사실 네. 본인만 좋고 예, 사실 조금 도움은 안 돼요. 사람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좀 회식할 때 부장님이 제일 텐션 높은 거죠. 정답. 빨리 그러니까 개판하고 이제 가셔야 되는. 있지 다음에 있지도 르세라핌이랑 뭐 저기 뭐야 이렇게 하이브 아니 저기 누구냐 아이브 네. 나 뭐 뉴진스 얘네처럼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쪽 세대 아이돌 치고는 지금 성적이 부진해요. 그러니까 미래 가치도 별로 없는 것 같고 SM 눈 돌려보자니까 여기 카카오랑 무슨 뭐 해가지고 뭐 시세 조정했다 안 했다 이런 법적 분쟁이 또 있어. 그러니까 엔터 4사 다 약간 올라갈 만한 모멘텀이 없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 지금 말씀해주신 게 딱 그 정답이에요? 모습들인 것 같아요. 너무 정답이어서 쌈지로 제가 가죠 뭐 쌈지. 네, 쌈지가 맞는 거 그러니까 같습니다. 여윳돈으로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여윳돈. 쌈지도 여윳돈으로. 쌈지도 쌈지는 뭐 그냥 집거라서 집할 건 아니고 근데 아직 돈은 안 돼서 조금 더 여윳돈은 아니라도 그래도 생활비 정도는 꺼낼 수 있지 않을까? 생활비 정도.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있는 가운데 뭐가 있어야 과연 이 엔터주들을 레벨업 시킬 수 있을까? 이전에 하이브랑 JYP랑 다 고가권에 갔었던 게 정말 이전에 우리 K 엔터가 볼 수 없는 UN 가서 뭐 연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미국의 최대 토크쇼나 최대 콘서트장에서 뭐 만석을 채워가지고 공연을 한다든지 빌보드의 탑에 뭐 8주 연속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이 좀 나와야지 한번 여론이 뒤집힐 것 같은데 그런 게 앞으로 기대될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가 있어야 될까요? 뭐 지금 당장 그 기록들을 세웠던 이제 뭐 BTS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는 내년 말쯤 되면 이제 전부 다 제대하고 다시 한번 완전체로 컴백을 하게 될 텐데 뭐 그때 BTS의 향방에 따라서 또 엔터사가 또 움직일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이전에 말씀드렸던 하이브 어도어 사태가 제대로 해결이 되어야만 뭐 다른 뭐 대장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3사도 함께 탄력받고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닌가 뭐 이런 느낌인 거겠죠 사실. 저는 돈쌤님은 일단 시장에 돈이 좀 많이 풀려야 되고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야 예, 된다. 그러면은 갑자기 엔터가 너무 그간 너무 빠졌네. 악재는 다 반영한 거 아닌가? 이게 또 가능한 게 또 주식 시장인 것이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눈높이가 높습니다. 빌보드 1위 정도 가지고는 뭐 이제 크게 모멘텀이 안 되니까. 그렇죠. 뭐 제가 생각하는 뭐 좋은 그림은 BTS가 이제 완전체가 돼서 처음으로 월드 투어를 시작할 때 오프닝 무대를 뭐 타일러 스위프트가 해준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쟤를 오프닝으로 쓸 정도가 됐단 말이야. 가 되면 이제 뭐 엄청날 수 있겠지만 아니면 트럼프가 나온다든지 트럼프 그때 당선이 돼 있으면 당선돼 있으면. 당선돼 가지고 저 중간에 하프를 이제 한 15분 정도 그 특유의 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 한번 쳐주고 피땀눈물 배경으로.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방위금 올려주세요 하고 춤추고 이러면 좋네. 재밌을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보면. 뭐 획기적인 게 나와야 네, 된다. 그러니까 이야, 알겠습니다. 네. 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빨리 갔습니다. 무엇보다 좀 한마디를 보니까 피비님 한마디가 좀 궁금해요. 이게 어떤 의미로 이렇게 준비해 오신 걸까요? 뭐 제 한 줄 평은 이제 질주의 시작점은 결과가 아닌 종료 이 부분 앞서 말씀드렸던 하이브 어도어 사태의 그 종료가 질주의 시작점이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펀더멘털은 이미 회복이 되기 시작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사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자료 중에 이제 낙관론, 비관론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이제 매출의 다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는 해요. 이제 네. 그냥 앨범 판매량만으로 매출을 찍는 게 아니라 공연이나 아니면 뭐 디어유 같은 뭐 구독 플랫폼이라든지 뭐 아니면 다른 굿즈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운 판매처로서 이제 도약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뭐 펀더멘털에서 문제는 이제 조금씩 해소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중요한 건 센티멘트다. 그래야
외국인과 기관들도 편하게 들어와서 엔터주에 투자를 하면서 전망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렇게 한 줄 평을 적었습니다. 법정 분쟁 그리고 뭐 휴먼 리스크 이런 노이즈의 종료가 질주의 시작점이 아닐까.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돈쌤님은요? 저는 이제 엔터 사업은 크게 두 개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과 이제 유동성인데, 사람과 유동성. 네, 예, 그 유동성은 이제 거시적인 거니까 이제 사람이 꾸미자 한 개인 산업이다. 와. 티니픽을 보자. 네. 쌍지를 보자. 아 근데 쌈지는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적작핑이 나오지 않을까. 적자핑. 네. 제일 저희- 슬픈 핑이네요. 저희가 돈을 못 벌고 있으니까 이제 네. 좀 사달라고 비싸게 내놓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엔터 산업의 가장 큰 꿈이자 한계는 사람이다. 자, 이렇게 엔터 산업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엔터의 역사부터 엔터의 앞으로 미래 모멘텀, 현재의 상황, 뭐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조금 JYP도 하이브던 힘을 내주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신한투자증권의 정석현 PB님과 그리고 유튜버 돈쌤 정현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